이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네. 너무 괜찮은데? 센터 콘솔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의자가 돌아가는 공간 자체를 확보를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지커가 한국에 런칭하면서 강남에 새로운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지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가지 차량들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뒤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 지커 믹스 차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MPV 밴이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한 두세 가지? 요 정도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근데 그 선택지마저도 사실 5m가 넘어가는 굉장히 긴 밴 차량 이라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지커 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즈의 준중형에서 중형 사이 정도, 1700mm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실내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할 만한 그런 차량이거든요. 일단 요 앞에 외관 앞모습부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라이팅 그릴은 약간 그 지커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7X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량들에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모습은 약간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문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도어가 앞쪽으로도 열리고 뒤쪽으로도 열리고 뒤로 열리는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1열을 여는 도어가 따로 없고 이 슬라이딩 도어 두 개로 실내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뭐가 없죠? 이 B필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갈 때 뭔가 크게 거슬릴 만한 것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쉽게 안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거는 이렇게 B필러가 없는 차량들은 보통 이제 충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거쳐서 충돌 안전성까지 모두 다 확보한 차량이겠죠. 그리고 안쪽에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거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좌석 2개, 뒤쪽에 좌석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스위블링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컨셉카들을 조금 보면은 정말 이 실내를 딱 이 지커 믹스처럼 해놓고 우리 컨셉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양산 차량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요 지커 믹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요 센터 콘솔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 센터 콘솔 위쪽으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놔서 차량 안에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회의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냥 하나의 방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 공간을 진짜 그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 내부의 실내 공간은 진짜 그냥 자동차에 탑승해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커 믹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2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쪽에 이제 1열 쪽으로 보면은 1열 도어는 저렇게 또 일반적으로 차량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어떤 분들한테 어울리냐면 아이를 가지고 계신 한 2명 정도의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두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동차를 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문을 되게 벌컥벌컥 여는 아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옆 차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을 팍 열어가지고 문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믹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죠. 그리고 잠깐만, 나 내려야 될 것 같아. 오, 이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네. 너무 괜찮은데? 센터 콘솔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 의자가 돌아가는 공간 자체를 확보를 해주네요. 이야, 아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스위블링을 딱 해놓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나 봐요. 아니,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게 낑낑대면서 시트 하나 돌리고 시트 하나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한번 딸깍 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좌석에 앉아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딱 앉았을 때 시트 자체는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몸을 딱 받쳐주는 듯한 느낌도 잘 가지고 있고, 이 시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열에 보통 이제 큰 차량
차량들의 캡틴 시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캡틴 시트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시트에 대한 만족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다 좋은데 진짜 한 가지 살짝 아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운전석에 제가 앉아서 운전을 한다고 쳐볼게요. 운전을 할 때 본인 라인이 안 보이고 앞바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공간을 약간 극대화해 놓고 이 뒷좌석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스위블링 시트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앞바퀴까지의 거리가 운전석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운전을 할 때 있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중국에서는 직거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운전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까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살짝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살짝 걸릴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뒤쪽은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요 패널을 거의 다 비워놓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뭔가 굉장히 요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차량들보다 이런 식으로 이 뒤쪽 패널을 전체가 조금 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글로벌 법규에도 보면은 트렁크를 열어도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깜빡깜빡거릴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그 법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클램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램프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요 믹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으로 이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놔서 뒤쪽에 이제 법규라든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은 그 소형 SUV 느낌이 나는 그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믹스가 전폭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래도 꽤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2열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뭐 뒤쪽에 V12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레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 실내 공간이 좀 넓어서 이런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을 싣는 이런 차량들도 있지만 믹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 말고 가족들이 어딘가 놀러 갔을 때 주차해 놓고 마주보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저렇게 식탁 같은 걸 펴놓으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보드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건 요 G컵 믹스 같은 경우에는 100kWh가 넘어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310kW짜리 모터를 넣는 요 차량의 가격이 30만 위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1위안당 한 200원 정도라고 쳐보면은 이 차량의 가격이 6천만 원인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심지어 요것보다 좀 저렴한 저가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이 좀 넘어가는 가격이더라고요. 믹스는 제가 봤을 때 7X 다음으로 꼭 들여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기에 다른 차량들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 뒤쪽으로 보면은 요 001FR이라는 차량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베이징 모터쇼 2024년에 가서 요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차량이 각 바퀴마다 모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4개의 모터를 가지고 1250마력을 발휘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라고 합니다. 2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얘가 가격이 좀 비싸요. 한 1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런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009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009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특별한 에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랜드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24K를 도금해 놓은 그런 느낌인데 요걸 이제 24K가 한 0.3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딱 떼서 가면은 이제 소송 들어온다고 아까 제가 혼나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 SUV 아니면 MPV잖아요.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MPV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뒤쪽 도어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다를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4인승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2명 앉고 뒤에 2명 앉고 딱 요렇게 앉는 차량인데 요 뒤쪽에서 보면 거의 한 40인치 정도 돼 보이는 TV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TV로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뒤쪽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정도로 거의 누워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좋은데? 오우. 그리고 여기에 이거 손잡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생활을 꽂아놓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차량하고 뭔가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꽃을 놓는 자리도 마련을 해놨고 기본적으로 여기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고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리석 같이 보이는 이런 인테리어 소재도 달아놨고 아래쪽에 있는 카페트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확실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고급 자동차들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온냉장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자동차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뒤쪽에 앉아있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1열과 2열이 거의 완벽하게 딱 차단되어 있고 여기 조그만한 요 공간 외에는 사실 모든 곳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켜진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차량도 지금 배터리가 한 100kWh 좀 넘게 들어가고 출력 자체도 한 600마력이 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이 지금 중국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에디션이기 때문에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거지,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7인승 정도 되는 요 009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고 실내 공간에 사람 좀 더 탈 수 있게 시트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요런 차량이 한 8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8천만 원 정도 되는 MPV 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기 모터 들어가 있고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0-600km 정도 되는 MPV가 요 정도 가격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커라는 브랜드가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기면서 거기에다가 가성비도 같이 챙긴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에는 우리나라에 진짜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SUV 한 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커튼같이 또 쳐져 있죠. 요 안에 아주 엄청난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를 가져왔길래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거 봐봐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지커 9X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커 9X 중에서도 그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최종 라인업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량을 들여온 것 같아요. 요 9X 앞모습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봤을 때 요 보닛 라인이라든지 앞쪽에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 차는 뭔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 있다, 요런 느낌도 들면서 저 위쪽으로 봤을 때 전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요 옆에 가서 이렇게 딱 서면 제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요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딱 봤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비싼 럭셔리 자동차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5m가 넘어가는 굉장히 긴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걸어볼까요? 앞에서부터 쭉 걸어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걸음을 걸어야 이 차량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블랙 에디션에 해당하는 만큼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2인치 휠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굉장히 거대하다 보니까 22인치 휠이 22인치 휠처럼 안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안쪽으로 봤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보이지는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뒤쪽에서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뒤쪽에 리어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거리게 이런 식으로 라운드 처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 4, 5년 전에 이 중국 자동차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되게 막 비슷하게 베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내기도 했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 이 트렁크도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따로 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여는 것도 전동이고 위에를 여는 것도 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 뒤쪽 트렁크, 아래쪽 트렁크도 따로따로 올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시트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쪽 시트를 요 버튼을 눌러서 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V2L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클램쉘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제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램프를 하나 더 달아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 아래쪽이 먼저 올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편의성은 진짜 잘 만들어 놨다. 사실 이 차량의 실내 공간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요 1열부터 한번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열에 앉아서 보면 이 스크린도 굉장히 거대한 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센터랑 이렇게 조수석까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3열까지 시트를 앞쪽에서 다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1열에서도 뭐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절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사지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계기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시트의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9X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 차량은 아니고 EREV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유를 했을 때 몇 킬로미터 주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충전했을 때 몇 킬로미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9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55kWh가 있고 70kWh가
SUV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기름도 모두 채워넣고 배터리도 100%까지 다 채우면 두 가지 모두를 합쳐서 1500km를 주행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8X, 9X 두 차량은 슈퍼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으로 부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2.0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에도 도움이 되고 배터리도 채우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쪽에 보면 1열에 네임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임 오디오가 보통은 이제 벤틀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가는 그런 오디오거든요. 1열, 2열, 3열 할 거 없이 모든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헤드레스트 사운드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 사운드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약간 공간감도 훨씬 더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프리미엄 럭셔리 SUV라는 게 바로 드러나네요. 그리고 2열이랑 3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딱 앉았을 때 이 시트의 느낌 자체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캡틴 시트 느낌을 굉장히 잘 줬습니다. 뭐 시트 자체나 이런 것들도 푹신푹신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를 닫는 버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냉온장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시원한데? 이거 영하 6도로 설정해 놓으니까 되게 시원한데? 뒤쪽에 앉았을 때 여기에 뭐 마사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리미엄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열도 잠깐 한번 앉아볼까요? 자, 3열은 뭐 그렇게 뭐 힘들게 들어갈 거 없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2열 좌석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당기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딱 앉으면 돼요. 2열 시트가 원래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3열에 앉아보면 뒤쪽에 이렇게 레그룸 공간이 주먹 1개 반 요 정도 들어가 있고 뒤쪽에서 봤을 때 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기능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위쪽으로 썬루프 기능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기능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가 얼마길래 이런 기능을 다 넣어줬나 싶잖아요. 지금 이 차량이 중국에서 기본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7만 위안 정도가 되더라고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47만 위안이면 한 9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면 못해도 1억 6천에서 1억 8천? 요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지커에서는 1억 정도 되는 돈이면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놀라운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지커가 한국에 출시를 하면서 지커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강남 전시장에 오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이 지커가 어떠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뭐 지커 믹스라든지 009라든지 9X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량들을 보고 지커가 과연 한국에 어떠한 차량들을 출시할 예정인지 그리고 지커가 어떠한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